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2023 추가 모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추가 모집의 예상 인원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2022학년도보다 인원이 많을까? 아니면 2022학년도보다 인원이 좀 적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집 인원이 많을수록 우리가 이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모집 인원이 적으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추가 모집에서 좀 인원을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모집에서 인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되어진 게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가면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종전에는 보통 한 10,000명 정도 선발하다가 2021학년도 가면서 한 3만 명 정도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2023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는 선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추가 모집의 모집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서 특히 미달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2023학년도도 지금 보시면 2022학년도에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3대1 이하 미달이 예상이 되어지는 학교의 수가 2022학년도에 77개교 정도 됐었거든요. 77개교로 서울권에서 한 8개, 수도권에서 5개, 그 다음에 지방에 64개 정도 대학이 3대1 이하의 미달이 예상이 되어지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약 68개교, 그 중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 약 86.8% 정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사실은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정시의 경쟁률을 보면 2023학년도의 전체 경쟁률이 약 4.7대1, 그리고 2022학년도의 전체 경쟁률이 약 4.6대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경쟁률에도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 중심의 선호도가 몰리는 현상들, 이것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볼 때는 우리가 전년도하고 추가 모집의 인원이 대략적으로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의 첫 번째 하나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비수도권 쪽, 지방에 있는 공립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 또 경기권의 일부 대학이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뭐냐면 2022학년도에 수능이 개편되어졌죠. 그리고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입시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일부 대학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의 군이동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입시 기관에서의 예측이 적중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나다군의 원서 지원에서 실패하셨고, 실패하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정시 지원, 추가 모집에 몰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 모집의 모집 인원은 줄어든 상태에서 많은 학생들이 대거 몰리다 보니까 사실상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정도 경쟁률이 높게 상상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가 사실 추가 모집에서는 가장 안 좋은 해, 최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2023학년도는 2022학년도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많은 입시기관들이 작년에 많이 고생을 했죠. 왜냐하면 실제 예측했었던 값들보다 실제 불합격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타 등등 여러 기관들에서 정시 원서 접수 마지막 시점에서 예상 점수를 많이 하향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올해는 많은 학생들이 정시 지원에서 합격을 하고, 정시 지원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모집 인원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약 2만 1,000명에서 한 2만 5천 명 정도 인원이라고 볼 수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하락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2023학년도의 추가 모집은 2022학년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추가 모집이 정시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다, 정시 모집에서 떨어진 대학을 추가 모집에서 붙을 수 있다 라고 너무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나다군 정시 모집에서 원서 지원에서
합격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등록 취소하지 마시고 정시 합격한 대학에 그냥 가시는 게 좋지, 추가 모집에 대해서 너무 희망을 갖고 정시 모집 합격한 거 추가 모집 등록 기간 이전에 취소하시고 추가 모집에 다시 도전하시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예전에 추가 모집은 이런 거였거든요. 정시의 원서를 썼다가 불합격했다 라고 하면 추가 모집을 통해서 다시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다,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이 많아졌다 라고 한다면 2021학년도를 넘어가면서 추가 모집은 사실상 가나다군 정시 지원에 불합격한 분들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그 어쩔 수 없는 선택 안에서 첫 번째는 대학을 붙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마지막 기회 구간이지, 정시보다 조금 더 나은 기회, 정시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2학년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모집 인원에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1학년도보다는 조금 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26,000명에서 21,000명 정도, 최초 발표 인원이죠.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선발 인원은 21,000명 정도라고 최초 발표에서 이루어졌지만 최종적 발표 인원은 최종적으로 한 26,000명, 7,000명 정도가 최종 선발 인원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는 약 5,000명 정도 줄었고, 2020학년도에서 2021학년도로 가면서는 인원이 한 16,00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죠. 근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추가 모집은 보시는 것처럼 전형의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선발 위주의 전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기타 해서 이 전체 인원이 21,000명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어지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에 있는 실기 실적 전형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 것은 사실상 수능 위주의 전형, 일반 전형이 해당 사항이라고 보면, 수능 위주의 전형은 2021학년도에는 123개 대학은 큰 차이가 없지만 모집 인원이 14,683명이었는데 2022학년도는 120개 대학에 8,982명으로 약 5,000명 정도 인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이 아주 어려웠다.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은 5,000명 정도 줄었고 거기다가 경쟁률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23학년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나아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모집 인원에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을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26명을 모집하다가 2022학년도에 9명을 모집했어요. 단, 요 아실 부분은 이 인원은 추가 모집 기간 처음에 시작할 때 발표한 최초 선발 인원이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인원은 다소 좀 늘긴 했지만 최초 인원에서 봤었을 때는 26명에서 9명, 그 다음에 국민대는 34명 모집에서 5명으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상명대학교는 10명에서 8명, 서울과기대도 38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줄었고요. 숭실대학교는 41명에서 18명, 14명, 그 다음에 홍익대는 47명에서 15명으로 줄었고, 반대로 한양대학교는 정년도에는 추가 모집 인원이 없었어요. 0명을 유지하다가 2022학년도에 6명을 선발했고요. 서울시립대도 전년도에는 추가 모집 인원이 없었습니다. 시립대도 5명 정도. 시립대나 한양대는 사실은 2021, 2020, 19, 18년도 넘어가면서도 사실 추가 모집 인원이 없었던 대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진 거는, 추가 모집이 꼭 우리가 홍익대학교 이하의 모든 대학만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권 대학교,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었지만 그 전년도에 한국외대 모집 인원이 있었고 건국대학교는 꾸준하게 추가 모집 인원이 없지만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추가 모집 인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 모집을 종전에 실시하지 않았던 대학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앙대라든가 이런 대학들도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추가 모집 인원이 발표가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또 얼마나 새로운 대학에 좀 더 좋은 대학에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지는지를 관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상위권 대학이 추가 모집을 실시하면 좀 낫죠.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의 폭이 좀 넓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중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합격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추가 모집의 인원의 변동은 사실 한 5,000명 정도 줄어든 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전체 인원이 26,000명에서 21,000명 정도로 해서 한 5,000명 정도 인원이 줄었는데 그 5,000명의 인원이 수능 위주 전형에서 5,000명이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 쪽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모집 인원이 크게 감소했죠. 국민대학교가 34명을 2021학년도에 선발하다가 2022학년도에 5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매우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2023학년도는 조금 바람이 있다면 첫 번째는 경쟁률이 하락할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이치고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특히 모집 인원 중에서 수능 위주 선발 전형의 모집 인원이 좀 2021학년도 정도에 한 5,000명 정도로 회복하는 정도가 되어진다면 2023학년도에 추가 모집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학별 모집 인원 변동 사항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기대학교는 2021학년도에는 21명을 선발했어요. 근데 2021학년도는 경희학부에서 1명만 딱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는 34명 선발이었다가 2022학년도에는 5명, 행정학과에서 1명, 사회학과에서 1명, 소프트웨어학과에서 1명, 임산생명공학과에서 1명, 나노전자 물리학과에서 1명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전년도에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졌었던 학과가 그 다음 연도에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지느냐 또는 발생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전년도에 행정학과에서 추가 모집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추가 모집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도 없고요. 또 전년도에 안 나왔다고 해서 또 안 나온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추가 모집으로 어떤 학과들이 나올지는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추가 모집 발표 이전에 지원 대학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발생이 되어졌던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인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동국대학교는 2021학년도에는 29명,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16명을 추가 모집 진행했고요. 작년에 추가 모집으로 선발했었던 학과는 문예창작학부에서 1명, 경제학과에서 1명, 국제통상학과에서 1명,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1명,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통신학부에서 1명, 2명, 그 다음에 AI 융합학부에서 1명을 선발했어요. 추가 모집은 아시는 것처럼 입시기관에서 합격 예상 점수와 같은 배치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모집에서 과연 어느 대학교, 어떤 학과에 원서를 써야 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입시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한 학과당 뽑는 인원이 1명, 2명, 3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사실은 표본이 너무나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합격했었던 예상 점수를 올해의 합격 예상 점수 수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더군다나 경쟁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러다 보니까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배치표가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추가 모집에서 원서를 쓸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서울과기대도 38명 모집에서 14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고요. 서울여대는 28명에서 2명 정도. 그리고 학과는 영어영문학과, 원예생명, 조경학과에서 1명을 선발했고 성신여대는 15명에서 5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는 35명에서 7명으로 인원이 줄었고요. 숭실대학교는 41명에서 14명,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는 12명에서 2명, 인하대학교는 25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줄었고, 한성대학교는 25명에서 19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전년도에는 25명을 뽑았어요. 근데 2022학년도는 소프트웨어학과에서 2명만 선발했다는 점. 서울시립대는 2021학년도에는 없었죠. 2022학년도에 5명을 선발했는데 경제학부에서 2명,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에서 1명, 화학공학과에서 1명, 수학과에서 1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명여대도 그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22학년도에 5명, 문헌정보학과, 아동복지, 경영학과, 영어전문학과, 그 다음에 수학과에서 1명을 선발했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에 4명, 특히 한양대학교가 작년도에 추가 모집에 선발이 있었다는 점 주목할 점이고요. 건축학부, 미래자동차학과,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관광학부, 그 다음에 국제학부에서 6명을 선발했습니다. 추가 모집이 나왔다는 것이 뭐 대학의 미달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어요.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진 인원은 정시에서 모집하려고 하는 인원을 100% 선발하지 못했다. 이게 이유가 될 거고,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미달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3대1 이하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학과, 3대1의 경쟁률이 되면 최초 합격자, 그 다음에 거기서 충원합격자, 또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발생이 되어지면 미달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3대1이 다 미달이라는 뜻은 아니고 3대1 정도가 되어지면 미달의 가능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추가 모집의 인원이 발생이 되어진 대학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미달이 발생이 되어진 대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쪽은 대부분 미달이라기보다는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에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 있잖아요. 추가 합격자 1차, 2차, 3차, 4차 발표되고 마지막 회차에 학생들이 중복 합격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그 대학에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진 인원, 그 인원만큼이 추가 모집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모집의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인원은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달일 거고, 두 번째는 추가 합격자 발표 마지막 회차에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이 추가 모집에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어떤 대학들이 더 나오게 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학교는 서울에 있는 홍익대학교, 그 다음에 동국대 이하의 거의 모든 대학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이거는 거의 뭐 한 99%, 100%는 항상 그 모든 대학들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고,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대 같은 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학교, 또는 뭐 한국외대, 그 다음에 뭐 건국대 같은 이런 학교들은 추가 모집을 해마다 진행할 수도 있고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변동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 동국대나 홍익대학교 이하의 모든 대학들은 학년도의 변화 관계없이 항상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불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냐면 홍익대학교, 동국대학교 이하의 모든 대학이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는 점. 추가 모집에서 선발 인원이 대략적으로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수능 위주의 선발한 인원이 그 중에서 한 약 10,000명 정도의 선발 인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 추가 모집으로 선발 인원이 다소 좀 늘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 대학, 추가 모집 인원, 추가 모집 학과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설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모집 인원 변동 사항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천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26명을 추가 모집해서 선발했는데 2022학년도에 9명을 선발했어요.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죠. 경쟁률 변화를 한번 보시면 2022학년도에는 최종 선발 인원은 18명으로 늘은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최초 선발 인원은 9명이었지만 최종 선발 인원은 18명.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원서 접수,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 2명을 선발하는 학과가 3명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없었던 학과가 모집 인원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 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시 모집보다 추가 모집이 더 바빠요. 왜냐하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거의 컴퓨터에 붙어 앉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변동을 계속 체크하면서 원서를 쓰셔야 되다 보니까 또 원서를 쓰는 게 정시처럼 가나다군에 3개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뭐 10개 이상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원서 써야 되죠. 또 원서 쓰고 난 다음에 발표 기다려야 되죠. 발표 나고 나면 다른 대학에 돈 넣었다가 다시 돈 뺐다가 다른 대학 넣었다가 돌렸다가 이걸 계속 여러 번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추가 모집이 정시 모집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자, 그런데 이제 2021학년도로 가면서 경쟁률을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는 전체 경쟁률이 약 70.32대 1 그리고 모집 인원이 31명이었는데 이게 2022학년도로 가면서 187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죠. 모집 인원은 많이 줄고 경쟁률은 높아졌다.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위주의 선발 인원이 15,000명 정도에서 10,000명 정도로 5,000명 정도가 줄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2학년도에 수능이 문이과가 통폐합이 되어지고 가나다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고 수능이 개편이 되어지면서 입시 기간에서 합격 예청 접수의 데이터의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 기간의 데이터를 보고 원서를 썼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정시 지원에 추가 모집에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광운대학교도 한번 보시면 광운대학교는 2021학년도에는 24명, 2022학년도에는 4명밖에 선발하지 않았어요. 4명밖에. 자, 2022학년도의 지원율을 보면 최종 모집 인원은 4명으로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경쟁률의 최종 경쟁률은 얼마냐면 무려 431.8대 1. 431.8대 1이었고요. 2021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24명이었고 최종 경쟁률은 62대 1. 62대 1이죠. 그러니까 62대 1의 경쟁률, 그 다음에 431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가 추가 모집에서 얼마나 어려운 한 해였는지 아마 이걸 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우리 2023학년도가 2021학년도로 완벽하게 회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회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2022학년도보다는 2023학년도에 추가 모집이 조금 더 희망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 모집 원서 쓰시게 되어질 때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의 기간이 언제였었냐면 2022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이 추가 모집 기간이었습니다. 요 중에서 보통 대학들이 3일간의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는데 대학마다 추가 모집 기간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23일 날 원서 접수 마감을 하던 학교, 24일 날 마감을 하던 학교, 25일, 26일, 27일 마감의 학교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해마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마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하대학교나 한양대 에리카나 단국대학교, 숭실대학교는 추가 모집 대학들 중에서 원서 접수 마감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학교가 23일이니까 추가 모집 기간 두 번째 날 바로 마감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2월 22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23일 날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22, 23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올해는 20이죠. 20. 2월 22일서부터 시작하면 2월 21일 날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생기는 점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지원할 대학 결정은 언제 끝내야 되냐면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 전에 내가 어느 대학교에 어떤 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지를 대략적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 기간 중에 발표가 되어지는 인원 변동 내용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최종적인 원서 지원은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원서를 쓰셔야 된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마감이 되었었던 학교는 단국대, 숭실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였었고 24일 정도에 마감이 됐던 학교는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세종대, 한양대. 그 다음에 25일 날 마감이 되는 학교는 경기대, 광운대, 상명대, 한국외대, 글로컬이고요. 그 다음에 26일 날 마감이 되는 학교는 가천대학교, 고려대, 세종, 덕성여대, 그 다음에 성신여대, 홍익대학교, 그리고 27일 날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학교는
경동대학교나 한려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마지막에 마감이 되어지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추가 모집 기간 동안에 한 3일 정도의 기간 안에 추가 모집 인원이 끝납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추가 모집 기간 중에도 인원을 다 충원하지 못한 학교들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은 추가 모집 기간 동안에 딱 한 번만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지방 특히 사립대학교들 같은 경우 미달이 발생이 되어지는 학교들은 추가 모집 1차, 추가 모집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추가 모집 컨설팅을 언제 진행하냐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월 20일서부터 추가 모집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지원 대학, 지원 학과를 대략적으로 모두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 기간 첫 번째 날 오전 9시에 추가 모집 인원 확정이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2차적으로 지원 대학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최종 인원 변동을 체크하셔서 마지막 원서를 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원에서는 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월 22일 사이에 추가 모집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방문 컨설팅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추가 모집 컨설팅의 예약 접수는 2월 1일부터 받습니다. 지금은 받지 않고요. 2월 1일부터 받도록 할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추가 모집 예약 컨설팅을 하셨다가 대학교에 합격이 돼서 컨설팅을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환불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정도 2월 1일이 되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1일 날 일을 하더라도 2월 16일까지가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 기간이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통해서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추가 모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시가 지금 예비 번호가 가깝기 때문에 발표를 기다리지 않을 수도 없고 애매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차적으로 내가 예비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합격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가 모집에 대해서도 내가 좀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해 두셨다가 나중에 합격하시게 되어지면 말씀해 주시면 환불해 드리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불합격하시게 되어지면 추가 모집 기간 동안의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원서 지원의 제도전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정시에 지원했었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모집에 대해서 이제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은 입시기관에서 합격 예상 점수 배치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가 모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 성적대에서 추가 모집을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추가 모집과 정시 모집이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또 원서 쓰실 때 어떤 점들을 주목하셔야 되는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